이번 시간에는 인문 분야의 글 중에서도 철학 분야의 글을 볼 거고요. 순자의 성악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읽기 전에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떠올려보고 궁금한 것을 질문 형식으로 써보자 했는데 그 예시 답으로 이런 질문들이 생성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머릿말 부분입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했어요. 성악설이겠죠. 이게 중심 화제고요.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내용 전개 방식에서 질문을 쓰였고요. 순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이 선천적인 것으로 주장합니다. 이게 맹자, 순자의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둘 다 후천적인 본성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인간의 도덕적 측면에서 맹자가 주목했다면 순자는 도덕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에 주목했어요. 이 욕구라는 것은 감각기관의 이기적 욕구와도 통한다는데 감각기관은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관련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인간의 기본 욕구는 감각기관의 이기적 욕구이자 자연적이고 생리적 욕구이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기심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기심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행동한다 그러면 계속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게 그 춘추 전국시대 때 혼란으로 일어났는데 이때가 이제 순자가 있던 사회적 배경이겠죠. 그래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는 성악설을 주장하게 된 배경, 계기, 동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악한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주장이 배치되는 경우를 언급하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죠. 그러면 인간의 본성, 그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착한 행위는 어디서 오는 걸까?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질문으로.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위죠. 위에서 나옵니다.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본문 볼게요. 순자는 인간의 마음 작용을 성, 정, 려, 위 이렇게 네 부분을 하는데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순서예요. 이 순서대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각각의 예시도 기억해야 됩니다. 성이란 뭐냐?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지니는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기적이고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의 단계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려의 단계는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려면 생각, 사고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위인데 선택이 끝난 뒤죠. 중이 아닙니다. 뒤에 실행에 나가는 의지적이고 실천적 행위입니다. 이런 단계로 흘러간대요. 그래서 그 위에 네 단계를 그 본문 2에서 구체적인 예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림을 통해 설명할게요.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너무 배고프다, 뭐든 먹고 싶어 하는 생리적인 현상이 생겨나죠. 그게 성입니다. 순자는 이 본성을 악하다고 봤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거 먹고 싶다, 떡을 봤어, 이거 먹을 수만 있다면 감정이 생깁니다. 이게 정의 단계고요. 그런데 다른 불쌍한 사람 봐요.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 그래서 이걸 나눠 먹어야 되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데 생각이 빠지죠. 그걸 여의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면 그냥 본성,
악의 단계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본성을 누르고 의지로 본성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는 행동을 하게 되면 위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위. 그래서 순자는 본성대로 가면 악이고, 본성대로 가면 그 성은 악이 되고, 본성을 거스러는 의지적 실천대로 가면 의지적 실천, 그게 바로 위죠. 위는 선이다 했어. 성은 악이고 위는 선이다. 그래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봤는데, 근데 그 악의 가치를 둔 게 아니라 어디다 가치를 줬다? 순자는 위에 가치를 둬요. 그러니까 그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의지적이고 실천해서 변화시켜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연관해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현대시나 고전시 제출해놓고 선택지 놓고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것을 찾으면 순자랑 관련 있는 거겠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착하다고 하는 맹자의 주장은 본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라 비판합니다. 자, 순자는 맹자를 비판하는데 왜 비판하냐 근거가 나오죠.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 의지에 따른 노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맹자는 그 후천적인 노력, 그 위가 없다고 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맹자는 사람이 태어나면 착하다고 했는데, 근데 사람 태어나면 바로 그 본성, 생리적인 욕구에 따라 행동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악한 거니까 본성을 태어나자마자 바로 선한 본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또 사람이 원래 착한 존재라면 임금이나 좋은 제도,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근데 필요하잖아요, 사실. 사회가 혼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판의 근거 이거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하면서도 실제적 강도점, 그러니까 그 강조점이 아까 도덕적인 측면에 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도덕적인 관점이 군자에 든다 했습니다. 맹자도 순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에 생리적인 면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공통점이죠. 그렇지만 그 생리적인 면이 본성인 사람은 소인이고 군자는 어떻다? 타고나길 도덕성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사실상 군자의 도덕성만을 인정하고 일반 백성들은 군자로부터 교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자질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군자만이 도덕성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신분제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순자는 어떻냐? 순자는 사람이 태어나면 악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소인은 악하고 군자는 악하지 않다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본성이 악하다고. 순자 본성이 악하다고 보는 거죠.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본성이 악하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사람의 표본이었던 요순 시대의 요순도 악하고 그 다음에 가장 나쁜 사람이었던 거린금이나 도척의 본성도 악하다고 보는 거야. 다만 요순은 악에서 위로 간 거고 거린금이나 도척은 악에서 그냥 계속 악으로 간 거죠. 그래서 순자가 같다고 한 본성은 생리적이고 감각적인 본성, 타고난 본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도덕성은 그리고 도덕성은 이런 본성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정리한 내용들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간의 마음 작용 4단계 있었죠. 그 순자에 대한 비판. 순자와 맹자의 관점을 다시 비교하면 여기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바탕대로만 따르면 선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성이 선하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 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호지심이죠. 그 다음 공경하는 마음, 사양지심이라고 하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시비지심이 있고요. 누구나 가지고 있대 이거는. 그리고 인의예지, 이것도 본래 지느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성선설을 얘기하죠. 그러면 순자와 맹자를 비교해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비록 본성은 악하지만 그 본성을 억누르고 위가 작용해서, 그러니까 실천적 의지, 실천적이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면 행동한다 라고 보고요. 실천적 의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착한 행동이 가능하다 봤고, 맹자는 원래 인간은 선하다. 그래서 본성을 잘 지키기만 하면 착한 행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 요거 신문기사와 관련된 인간의 본성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성악설, 선선설 외에도 성무성악설이라는 게 있는데 고자가 얘기했어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